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장 핫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우리 출연자분들의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두 분의 탑픽주도 한번 리뷰해 볼게요. 먼저 지난주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 풍산 63,000원대 정도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목표가 7만 원을 어제 한번 뚫어줬습니다. 네.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데 풍산 계속해서 보유할까요? 일단은 수익 난 자리에서는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하고 조선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시장 논리가 훼손되지는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구리 가격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도 유효하지만 풍산 조금 더 홀딩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지난주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 캠트로닉스가 소개해주신 지 이틀 만에 32,000원대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또 10% 가까운 수익률이 났는데 유리기판주들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구간 잘 버텨볼까요? 일단 관련한 기술들은 단발성이라기보다는 하반기 양산 앞두고 있는 SKC, 앱솔릭스 같은 전략적인 부분들은 SK와 삼성, LG노텍, 병행해서 계속해서 재차 부각될 수 있는 점을 주시를 해보면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시총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지 않을까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삼성전자 이야기로 또 유튜브 채팅창이 시끌시끌합니다. 삼성전자가 11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만에 장중에 6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현재는 한 59,800원, 9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보통 마이크론의 실적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메모리 업계 풍향계다 이렇게 불리기 때문인데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마이크론 실적에 또 모든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삼성전자로 최근에 외국인의 또 집중적인 매수세가 붙었었어요. 네, 오늘도 외국인들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삼성전자를 더 이끌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지금 오늘까지 합친다라면 외국인이 거의 1조 한 3, 4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쉽게 볼 내용은 아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유럽이 대규모 부양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 보니까 IT 제품의 어떤 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중국은 이구안신 정책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이제 상승 전환이 확인되었고, 그러면 사실 5월 상반기까지는 좋지 못할 거라는 우려감들이 빠르게 2분기부터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나온다라면 주가는 또 먼저 선행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삼성전자 사실 이번 주에 한 10% 정도 오늘까지 해서 오른 것 같지만 저는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내일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론도 지난 분기 때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 가이던스가 조금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가이던스가 다시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면 너무 마이크론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내일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 꼭 삼성전자 못 오른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되었든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새벽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는 만큼 주목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종가까지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에 안착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부장단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영민아 투자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본다라는 그런 리뷰를 들어봤는데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전공정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최근에 전공정 쪽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동안 좀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HBM이나 소캠에서 전공정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HBM에 관련된 이 공정 투자가 후공정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그동안 전공정을 좀 주로 관리했던 장비사들에 대한 이 주가 평가가 좀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뭐 큰 폭의 성장 기조를 보여줬고 OPM이 23.7%, HBM의 평균적인 장비사들 OPM이 평균적으로 한 40%대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과는 좀 약간 대비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어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업황들을 일부 좀 반영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뭐 성장 기조는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겠고, 특히나 뭐 HBM의 선단 공정 투자 부분들이 이제 후공정에서 전공정 부분에 관련된 어떤 투자 비중으로 좀 확대되는 부분들, 특히나 중국의 이 디램 캐파의 어떤 증설 효과들이 올해도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감안해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도 올해 뭐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 기조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평균적으로 제시됐던 올해 연간 매출액 한 11% 정도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34%를 좀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OPM의 경우에는 지난해 한 23%대에서 올해 27%, 많게는 한 30%대까지 추정치가 좀 상향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올해는 안정적인 증입 모멘텀들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구간들, 특히나 삼성의 HBM 관련된 공급량들이 좀 더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오히려 공정 투자 수혜와 좀 맞물리면서 외형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고점을 높여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조선과 방산 섹터 투자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중에서 최근에 달렸던 한화 그룹주들이 오늘 조정을 겪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화가 최근에 호주 조선 방산업체 오스탈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화는 지금 오스탈 이사회에 합류해서 경영을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탈 CEO가 직접 한화의 이사회 합류에 대한 거부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진입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잘 달리고 있던 한화그룹주도 제동이 좀 걸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화그룹주 보유하신 분들 홀딩 해볼까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좀 기회인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저는 뭐 없는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스타를 인수를 확정지은 게 아니었죠. 하나가 오스타를 사실은 작년에 9천억에 인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3천억 증자를 하면서 그러면 최소 1조 2천억 그 이상도 더 써내면서 인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오스타 입장에서도 이제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더 비싼 가격에 더 좋은 가격에 팔려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모습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설사 또 오스타를 인수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 그룹의 어떤 전체 논리가 문제가 생기느냐? 전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대감이 약간 실망감을 자극하면서 그저께 올라왔었던 주가를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되돌림이 나왔지만 여기서 더 급락으로 이어진다? 그러질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짜증은 나시겠지만 좀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오늘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번 다음 주나 해가지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 매수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그룹주들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변용희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선과 방산 섹터가 오늘 쉬어가고 있는데 이 둘 중에서 기간 조정을 빨리 겪고 털어서 올릴 수 있을 만한 그 섹터는 어디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두 섹터의 유형들이 좀 많이 유사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대 관점에서는 뭐 조선 섹터가 더 유리한 위치를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수주 성과를 반영하고 이게 실적이 완만한 어떤 실적 반영 그리고 올해 성장 기조를 감안하면 뭐 조선과 방산의 경우에는 비슷한 투자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높은 수급 강도가 좀 주가의 어떤 고점 부담 내지는 고평가 논란에 따라서 뭐 3월에 주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일부 노이즈가 좀 있었고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수주 성과가 2024년도 대비해서 뭐 조선이나 방산 부분에서 개별적인 수주 성과가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인도 시점까지 해서 뭐 많게는 짧게는 뭐 2년, 길게는 한 3년가량의 인도의 시점들을 좀 보유하면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어떤 매출군들은 좀 확보된 상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환율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에 뭐 신조선가 지수라든가 방산 부분에 관련된 구매 단가가 좀 더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은 이익 개선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는 관점들보다는 수주 성과 하나를 조금 중장기 관점에 대한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되면서 실적이 좀 반영하는 기여 효과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과 방산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또 오늘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조선 섹터 안에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공략해 볼 만한 조선 관련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쉬어가는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을 포함한 미용기기 종목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봄 성수기를 지금 앞두고 있고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이면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이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화장품과 미용기기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K뷰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뭐 저는 계속해서 미용 의료 쪽을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휴메딕스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긍정적인 주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화장품 쪽이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장품이 많이 눌렸다라는 인식이 좀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번 주에 시장이 엄청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은 좀 어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뭐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전체로 본다라면 그게 나쁜가? 본다면 그건 또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가 매수, 순환매가 좀 유입되면서 화장품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중국이 부양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좀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는 의지,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도 예전보다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화장품주들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또 휴메딕스를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탑픽주를 제외하고 또 특징주도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뭐 화장품보다는 미용기기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저희가 종목별로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유한양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한양행이 장중에 7% 넘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다 달고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랭라자 병용 임상의 초록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경쟁사 타그리소보다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랭라자가 1차 치료제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유한양행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는데 좀 변동성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오늘의 주가 흐름도 저는 뭐 세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알테오젠의 급락이 좀 나오면서 대체적인 이 대형 바이오주의 어떤 수급이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조되는 어떤 수급의 이탈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발표됐던 초록 데이터, 물론 이제 세부 데이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OS 데이터라고 좀 불리우는 생존율을 얼마만큼 많이 증가시켰는가라는 비교지표, 이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타그리소 대비해서 랭라자 병용 치료제가 얼마만큼 환자의 생존율을 더 많이 높였는가를 좀 나타내주는 연구 성과였고, 이 부분이 데이터상에서는 이 타그리스의 생존율이 36.8개월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초월했어요. 37.8개월. 그래서 단순한 수치라고 보면 한 1개월 정도 더 증가된 것이 뭐가 더 유리한 것인가라고 좀 우리가 좀 오인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임상 환자의 50%가 이 환자가 좀 생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중환값의 지표가 환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중환값 지표가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예상되고 있는 생존율의 중환값은 50개월을 좀 초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된 데이터로 좀 만약에 발표가 좀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경쟁 약물보다 월등하게 좀 우위성을 좀 보였다는 어떤 연구 성과이기 때문에 향후에 랭라자 병용 치료제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내지는
확장성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좀 보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27일 날 세부 데이터가 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 대한 어떤 초록 공개를 간단하게 우리가 좀 해석하기보다는 향후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라는 점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의미한 성과다. 그리고 딱 일주일 남았네요. 27일에 세부 데이터가 발표되는 만큼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LB가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여부가 발표되는데요. 이 HLB의 회장이 직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승인 여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진입하려는 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현재는 한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가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좀 저는 매도를 하고 내일 결과를 보고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만약에 한 3월 초에 혹은 2월 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미 손실이 한 3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리보세라닙이 FDA를 통과를 한다고 해서 HLB가 엄청난 매출 성장을 보여줄 것인가? 그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무조건 통과가 된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걸 무조건 갖고 있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한번 이제 출렁거림이 나왔었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또 이번에 뭐 약물이 인정을 못 받아서 통과가 안 된다기보다는 전 작년과 같은 약간 지연되는, 이연시키는 어떤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큰 충격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중을 다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일부 줄여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사실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이슈 이후에 주식을 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에서만 보유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주들 최근 흐름이 또 좋아서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SK온이 닛산과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지난 유상증자 발표에 따라 훼손된 주주 가치를 재속구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습니다. 덕분에 삼성 SDI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LG 엔솔이 방금 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에서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 수조 원대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릴레이의 서막을 열었다, 이런 뉴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최근 2차 전지 쪽 좋은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대차 잔고가 여전히 높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조금 짧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캐즘 구간에 대한 이 업황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주가에 좀 재차 반영이 좀 됐었고, 이게 추세적으로는 저점에서 저점을 하회하는 구간들이 연속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닥이 좀 나올 거라는 의문들이 좀 있고, 이 부분은 올해 1월과 2월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반등, 이게 명확한 캐즘의 완화 시그널로 좀 보기는 어렵지만 1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부터 완만한 어떤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증가세들은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SK온의 이 15조 원대 이 공급 계약 체결 부분들은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들보다는 고객사를 좀 다변화했다는 이 관점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차세대 이 배터리에 관련된 수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이 오히려 증익 모멘텀 관점 또는 실적의 개선 포인트 관점에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섹터의 경우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좀 재차 기술에 관련된 구현 가능성, 그리고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어떤 이런 가능성들을 좀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본다면 모아가는 좀 전략은 좀 계속해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한화처럼 이렇게 그룹주들이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현재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훈풍에 따른 상승과 함께 또 알래스카 LNG로 철강 관세 면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약 4,600억 원 규모의 일본 제철 지분 매각 소식 등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포스코 그룹주들도 계속해서 좀 달릴까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LX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가 조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 에너지 투자 개발을 계속 확대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대한 또 관세,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금 낮게 물을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어떤 기대감들인데. 이미 좀 이런 것들은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래스카 내일 당장 개발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첫 사업을 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모르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기대감에 의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관련돼서 몇몇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탑픽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변영희 대표님, 저희가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들,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은 어떤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알테오젠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 8%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자께서 이게 오늘 왜 이렇게 주가 좀 빠지는 것인가라고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저도 지금 오늘의 하락 원인을 좀 굳이 찾아보자면 일단 뭐 풍문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내용들이 키트로다 IV 제형제 관련된 특허 완료 조치가 이번에 이 SC 제형제 관련된 미니 임상 3상 결과가 사실 우월성 입증이 아니라 비열등성, 그러니까 IV 제형제와 어떤 동일한 효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좀 판단한다고 해서 이게 SC 제형제로 출시가 됐을 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노이즈가 오늘 투매를 좀 유발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약가에 관련된 시밀러 부분들은 현재의 관점들보다는 환자의 편의성, 특히나 이 항암제 관점에서는 일반의 제형약품과는 좀 다르죠. 가격에 대한 어떤 차이 부분보다 환자의 편의도에 좀 더 집중되는 어떤 판로를 좀 감안했을 때 오늘의 이런 노이즈는 전 다소 좀 지나친 투매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세계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기술 이전 성과 이 부분이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에 관련된 어떤 침해 가능성을 일부 좀 리스크 요인 관점에서 완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과대 낙폭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한 8%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자라고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앞서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죠. 조선 네.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하나엔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엔진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완성 업체가 수주가 계속 물밀듯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을 규제하기 때문이죠. 지금 해온 그 중국 선박이 미국에 선박했을 때 뭐랄까요 추가 수수료 부과하겠다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중국 선박보다는 우리나라 혹은 일본 쪽에 대한 수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엔진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소형 엔진은 잘 만들 수 있지만 중대형으로 넘어가면은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조선 업황 또 중국 조선 업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없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 엔진의 어떤 매출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MRO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오늘 다 반납이 되면서 다시 박스가 하단까지 내려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22,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6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전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한화엔진이었습니다. 두 분 다 오늘 다소 쉬어가는 종목들을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유창희 본부장님은 한화엔진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변영희 대표님은 알테오젠 목표가 43만 원, 손절가 3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남은 오후장에서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